오늘은 정철의 미인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임금을 향한 어떤 절실한 마음, 우리가 흔히 충성심이라고 하죠. 그걸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표현한 연궁가사입니다. 그러니까 교술문학이긴 해요. 작가는 관직에서 물러나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임과의 재회에 대한 기다림 내지는 임에 대한 염려와 그리움,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노래하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어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인이라는 말, 미인곡 할 때 미인이란 말은 시경이나 초사에서 따온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 내용, 실질적인 본문 내용은 완전한 창작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 삼기실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여기서 삼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삼기다라는 말은 생기다 내지는 만들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몸이 만들어질 때 님을 쫓아 만들었으니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결국 나와 임 사이에는 그 인연이 매우 깊다. 한생연분이며 한평생의 연분이며 내지는 천생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하늘도 알만한 일이다. 하늘이 모르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리법이죠. 그러면서 숙명론적 운명관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하나 점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여기 기본형 영어인가? 하여튼 괴다는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괴시니 그러면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그렇다면 이 괴다와 이 사랑은 같은 말이 되겠네요. 견줄 때 전혀 없다, 노여 없다. 다른 어떠한 사랑하고 비교할 만한 것이 아니다. 우리 님과 나의 사랑이 훨씬 대단하다. 여기까지 임과 이별하기 전에 행복했던 어떤 과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생의 원하기를 함께 내다라는 뜻이에요. 있다, 계시다, 지내다, 내지는 지나다, 흐르다. 그러니까는 평생에 소망하기를 한데 함께 지내기를 하였더니 늙어서 무슨 일로 외로이 외따로 두고 그리 난고 그리워하는가. 결국은 과거에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늙어서 무슨 일로 지금 외로이 혼자 님을 그리워하는가. 결국 현재 화자의 처지와 심정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과거와 현재를 지금 뭐하고 있다? 대비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엊그제 님을 모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님을 모셔 광안전 옥황상제가 사는 공간 대궐 한양. 원래 광안전 같은 경우는 옥황상제가 사는 공간인데 이게 유배가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대궐이나 한양 정도를 보고 님이 있는 공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동안에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하계, 화자가 있는 공간. 유배지, 전라남도, 창평. 내려왔네요. 그럼 천상의 세계에서 지상의 세계로 내려왔구나 라고 보면서 공간의 대비. 내려오는 건 적강 모티프. 올 적에 빗은 머리 얽혀진 지 3년이라. 머리를 빗다가 머리 단장을 한 지가 3년이 지났대요. 그 말은 결국 유배당한 시간이 3년. 즉 이별의 시간이 3년. 연지부는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여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소재가 되겠죠. 있지만은 누구를 위하여 고의할고 귀하게 여길 것인가. 도와줄 님이 없어. 그러니까는 화장하고 단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없어? 없어. 마음에 맺힌 시름 화자의 정서 첩첩히 쌓여 있어. 시름이 쌓여 있대요. 쌓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쌓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짖느니 한숨이요 떨어지는 것은 눈물이라. 결국은 자, 시름, 한숨, 눈물 전부 다 뭐가 되겠다? 화자의 심정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무심한 세월은 시간이죠. 물 흐르듯 하는구나. 뭐야, 엄청나게 빠르죠? 그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죠. 그런데도 계속 시간 흘러가네. 난 님을 만나고 싶은데 님을 만나기가 어렵네. 뭐야, 안타까움이고 비유법이다. 이때 생각하면 돼요. 염랑이라는 것은 더울 염자에 서늘할 양자예요. 더위와 서늘함. 엔드 개념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자, 이거는 뭐예요? 날씨, 계절이 후딱후딱 바뀌어. 어떻게 알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는구나 해서 알 수가 있어. 때를 알아 다 가는 듯 다시 오니. 세월의 흐름이 다시 뺑글뺑글 봄, 여름, 가을, 겨울.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이 뭔데? 이건 뭐야? 나의 님에 대한 사랑.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되겠죠. 하도 할샤 많기도 많구나. 하다가 많다란 뜻입니다. 서사장이 여기까지가 님과의 인연과 이별 후의 그리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핥아내니 동풍 봄바람 봄을 나타내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적설을 쌓인 눈을 핥아낸다는 건 쌓인 눈을 녹여낸다는 거예요. 즉 계절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창밖에 심은 매화 봄을 나타내는 소재. 매화가 봄에 피니까요. 님을 향한 사랑이다. 그런 점에서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로는 동풍과 매화 정도가 있겠다. 근데 매화는 또 사랑을 나타내기도 한다. 두세 가지가 피었구나. 가득 냉담한데 아직은 쌀쌀해. 암양 매화의 향기가 은은하니 그것이 무슨 일인가? 이때 매화의 향기는 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자의 충성심 내지는 화자의 사랑 정도를 보면 돼요. 황혼의 달이 쫓아와 벽에 맡에 비치는데 그것을 뭐라고 생각했어? 님이라고 반겼어요. 느끼는 듯 반기시는 듯. 그러니까 달은 뭐겠어요? 결국 뭐야? 님을 상징하는 거죠. 벽에 맡이는 벽에 맡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결국 달은 뭐가 되겠다? 님이다.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내요. 매화. 화자의 충성심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 님 계신데 보내고 싶구나. 나의 마음을 님에게 전해주고 싶구나. 그러면 님이 너를 보고 뭘 보고? 매화를 보고 그래 내 사랑 일로와. 미안해 내가 너를 내쫓은 걸 잘못했어 라고 할지 얘 뭐야? 뭐니? 라고 할지 그 반응도 같이 보고 싶다. 님의 반응에 대한 걱정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건너뛴 거 변함없는 충정을 알리고 싶은 마음. 여기까지가 봄인가요? 본사 완 춘 봄이에요. 자신의 충정을 님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을 봄과 관련된 소재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꽃지고 새 잎이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요게 체크하겠네요. 그죠? 녹음 여름이 되겠습니다. 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아까 봄에서는 뭐였죠? 매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봄바람하고 나위라고 하는 건 여인의 방이 둘러친 취장이 적막해요. 그럼 나위가 적막한 거예요? 화자가 적막한 거예요? 화자가 적막한 거죠. 쉬막이 비어있다. 술을 놓은 비단 휘장이래요. 수막이 비어있는 거예요. 님이 없어서 화자의 옆구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화자의 옆구리가 비어있는 거죠. 그래서 님이 없어서 적막한 화자의 처지. 부용이라고 하는 것은 연꽃을 수놓은 휘장이에요. 연꽃을 걷어놓고 공작을 수놓은 병풍을 둘러두니 고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행동. 외로움을 해결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돼? 안 돼. 가득 시름한데 날은 어찌 기울었는가. 이제 밤까지 된 거야. 왜 이렇게 하루가 길어? 지루해. 님이여. 뽀빠. 이렇게 되는 거죠. 원앙금을 보여놓고 오색선을 풀터내요. 원앙을 수놓은 비단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부부가 덮는 이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가위로 막 잘라. 공포 분위기인가요?
잘라서 거기에 있는 실들을 다 풀어내. 하나하나. 무섭네요. 근데 금자로 겨누어서 금자로 하나하나 재서 뭐예요? 님의 옷을 만들었어요. 원앙금 있으면 뭐해? 님이 옆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다 흩어내가지고 실로 뽑아서 옷을 만들었네. 누구 입으라고? 님을 입으라고. 님에 대한 사랑. 아까는 매화가 완이었죠. 자, 결국은 님에 대한 화자의 정성을 나타내고 있구나. 근데 금으로 도금한 자였어. 수품, 솜씨는 칸이와 제도, 격식, 규모, 규격, 모양 다 갖추었구나. 여기서 하나 외웁시다. 칸이와예요. 우리가 이걸 수거라고 합시다. 영어처럼 A 칸이와 B. 그러면 A는 물론이고 B도 라고 외우세요. 뭐라고? A 칸이와 B. 뭐라고? A는 물론이고 B도. 솜씨는 물론이고 격식도 갖추었구나. 약간 자뻑이죠? 자화자찬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만들었는데 야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잘 만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옷으로 만든 지게 위에 배곡으로 만든 함에 담아두고. 흰 건 뭐야? 갑자기? 님의 옷을 만드는데 금으로 도금한 자로 겨누었어. 설마 금으로 도금한 자겠어? 님의 옷이니까 함부로 만들 수는 없잖아. 그래서 모든 걸 다 정성을 들인 거야. 지게도 그냥 지게가 아니야. 산옷으로 만든 지게야. 함도 그냥 함이 아니야. 배곡으로 만든 함이야. 이거는 내가 잘났다, 나 이만큼 잘 산다가 아니라 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님에게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소중하게 고귀하게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서 최고의 것에다가 담아서 최고의 것에다가 전달해 주고 싶다라고 해서 어떤 대상 내지는 시어를 최대한 이쁘고 고급스럽고 한마디로 말해서 애진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미화법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머우도 멀시고, 머우도 멀시고 할 때 머우다는요 험하다란 얘기예요. 그러면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즉 그러니까 산과 구름은 화자가 님에게 옷을 보내는데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겠네요. 이걸 우리가 유배가사라고 본다면 간신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리말리길을, 이때 말하는 천리말리길은 화자가 님과의 거리를 줄자로 재본 건 아니겠죠. 그래요. 심리적인 거리감이에요. 누가 찾아갈고 가거든 열어두고 나라고 반겨주실까? 무엇을 열어두고? 옷이 담긴 배국함을 열어두고 나라고 반겨주실까? 임의 반응에 대한 걱정이다. 반겨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반겨줄까? 라는 마음이겠죠. 여기까지가 본사 2 여름이 되겠습니다. 님에 대한 지극한 정성. 봄 나왔고요. 여름 나왔으니까 이제 가을 나오겠죠. 가을과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 울며 내일째 설이 가을이네요. 기러기 가을이네요. 그 다음에 울면서 내일째 할 때 내일째는 내다예요. 내다는 있다, 계시다, 지나다, 흐르다. 지나갈 때 기러기가 울며 지나갈 때라니까 기러기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고요. 서리와 기러기를 묶어서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루에 혼자 온일라 수정염을 거둔 말이, 위루라는 건 높다란 누각이에요. 높다란 누각이 혼자 올라가서 수정염을 거두니, 수정으로 만든 커튼? 발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배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아, 달과 별을 보면서 누굴 떠올렸어? 님을 떠올렸어. 그러니까 이 달과 별은 뭐야? 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 눈물은 아마 간절한 그리움과 그 다음에 기다림과 보고 싶음과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는 함축적인 단어가 아닐까 싶네요. 청광을 쥐어내어 맑은 빛을 뜯어내어. 뭐야? 맑은 달빛을 뜯어내어 님을 위한 사랑. 세 번째, 봉황루에 붙이고저 옥황상제가 사는 공간 내지는 이미 있는 대궐에 붙이고저 비추고 싶구나. 말이 돼? 누 위에 걸어두고 온 세상 WORLD에요. 팔황 다 비추어 심산 궁곡 깊은 산 깊은 계곡 임금의 정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 거기가 어딘데? 화자가 유배당한 곳 내지는 백성이 어렵게 사는 공간을 점락같이 어떻게 대낮같이 만들어주세요. 임금의 선정이 구석구석 비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건 뭐 백성이 어렵게 사는 공간이라고 볼 땐 그렇게 보겠죠. 하지만 화자의 공간이라면 유배당하고 있는 유배 중인 화자면 헬프미 포파이 나 좀 풀어주세요.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간에 여러 가지가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청강을 쥐어내어 봉황루에 붙인다 그랬어요. 햇살은 추상적인 거죠. 달빛은 추상적인 건데 그걸 뜯어냈다라고 해서 추상적 대상의 사물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본사 세 번째, 가을, 임의 선정에 대한 소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나왔으니까 이제는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겨울이 나오겠네요. 건곤, 온 세상이 폐색 꽉 막혀서 무엇이 백설이 한빛인데 온 세상이 전부 다 뭐야? 하얗단 얘기예요. 당연히 겨울을 나타내는 소재겠죠. 사람은 카니와 날새도 그쳐있다. 아까 잠깐 했는데 뭐 A 카니와 B 뭐라고? A는 물론이고 B도 기억납니까? 기억나야 돼요.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 새도 그쳐있다. 새 한 마리 날지 않는다. 아무도 없네. 너무 추워. 어디가? 내가 있는 이곳이 서샹남반은 소상은 소상강 밑인데 중국의 남부지방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화자가 있는 공간으로 봤어요. 화자가 있는 공간이 어디예요? 전라도 창평이에요. 전라도 창평의 치움이 추운 것이 사람은 카니와 날새도 그쳐 있는 정도인데 옥루고처 옥황상제가 있다는 곳 어디에요? 저 위쪽 어디? 한양 땅은 더욱 늘러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결국은 소상남방과 옥루고처가 대비를 이루면서 무엇하리? 임금이 계신 곳이 더욱 추울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고요. 임금을 걱정하고 있다. 무엇하리는 서리법.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봄 햇살이에요. 양추는 봄 햇살을 붙여내야 아까 청강을 쥐어내야 하고 같은 개념이네요. 그래서 뭐 하겠어요? 양춘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 사랑. 네 번째,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씩 나왔네요. 자, 님 계신 데 쏘이고 싶구나. 왜? 님이 너무 추워. 안 돼. 몸살 감기 걸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 초가집에 비친 해를 님이 계신 공간에 비추고 싶구나. 해나 양춘이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홍상, 화자가 여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소재이고요. 님이 차고 여미어 입고 쉬슈, 푸른 소매를 어떻게 해서 반쯤 걷어서 일모 쉬주게 해가 저물 무렵 긴 대나무에 의지하여 해다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다른 해 수이 긴 밤을 꼿꼿이 앉아 다른 해 짧은 해 밤을 꼿꼿이 앉아 청등 초롱불이에요. 켜놓고 연공우
악기예요. 요즘 뭐 기타 정도로 해놓으면 돼요. 놓아두고 님이나 꿈에나 님을 보려고 턱을 이렇게 받치고 기대어 있으니 꿈에서나마 님을 보려고 기대고 있으니 독수 공부하는데 앙금이라는 건 원앙금, 원앙새가 그려진 이불이에요. 그 이불이 차기도 차. 에이, 이불이 차다는 것이 아니라 냉골빵? 에이, 옆구리가 시리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게 더 나아요. 이 밤은 언제 지낼고 밤이 너무 길구나. 외로워. 독수 공방의 외로움. 자, 겨울. 님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독수 공방의 외로움까지 얘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본사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마무리 지어야죠. 뭘로? 결사로. 하루도 12때,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 하루가 24시간인데, 예전에는 뭡니까? 뭐, 갑자, 을축, 병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12간지를 뒀어요. 그래서 2시간을 하나씩 잡았다. 그래서 12때. 한 달은 며칠? 30일. 자, 12과 30이라는 숫자를 밝혀서 시름의 정도가 그만큼 크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슬픔의 시간. 잠깐 동안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 잠깐이 아니야. 이 시름을 잊지 않니 님에 대한 그리움이 내지는 시름이 마음에 맺혀 있어 뼛속을 깨고 있으니 뼛속이 부서질 것 같으니 사무쳐 있으니 편작이라고 하는 거냐 중국의 신화 속에 나오는 아니면 뭐 전설 속에 나오는 역사 속에서 쫙 오래전 명의예요. 그래서 의사 중에서 최고 우리나라로 치면 허준급 의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편작이 10명이 온들 이 병을 어이하리 안돼 상사의 정 상사병이 너무너무 깊다.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와 내 병이야 누구의 탓이로다 님의 탓이로다 임에 대한 원망이에요. 그렇다고 이 원망이 임을 죽이고 싶어 아니면 분노의 원망 지금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뭐 공포에서의 원망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조선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님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지만 이 원망은 미워하는 원망이라기보다는 탄식하는 원망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해요. 차라리 죽어서 그래야지 이게 나와요. 뭐가 나와? 범나비가 되겠다. 차라리 내가 죽어서 범나비가 되겠다. 화자의 분신. 왜? 죽어서라도 님의 곁에 있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거든요. 우리가 분노의 원망이라면 이 정서가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죠. 님의 곁에서 뭐 님을 죽일 거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함께하고 싶은 탄식의 원망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꽃나무 가지마다 가는 곳마다 앉아 다니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향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추상적인 거예요. 냄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심 날에는 날개 님의 옷에 올물이라 님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내가 님을 쫓으려 하노라. 이 몸이 삼기실제 천생연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님을 쫓겠다예요. 이런 식으로 서사의 천생연분과 호응을 이루는 구절이고요. 임에 대한 사랑이 운명적이고 숙명적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일편단심. 결사, 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다루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양반가사고 서정가사이다. 그리고 정격가사이다. 정격가사 이거에 대한 언급은 안 했었는데 잠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마지막 구절 볼까요? 님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내 님을 쫓으려 하노라 라고 하는 요 구절에서요. 우리가 마지막 구절은 3543의 형태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즉 무슨 소리냐 그러면요. 님이야 끊고 나인 줄 모르셔도 끊고 내 님 쫓으려 끊고 하노라 라고 했을 때
글자 수가 아까 좀 전에 3543이라고 했지만 요건 조금 변격이겠죠. 하지만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요 니미야예요. 이 니미야는 몇 글자? 그렇죠. 세 글자이다. 이게 마우스로 하니까 조금 안 이쁘게 나오네요. 요것만큼은 무조건 지킨다는 거예요. 격식을 지키는 가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격 가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양방 가사이면서 서정 가사이고 그 다음에 무슨 가사이다? 정격 가사이다. 충신 연주치사. 충신이 주인을 사랑하는 노래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을 다시 말을 살짝 바꿔서 충신 연군지사라고도 합니다. 서정적이고요. 3, 4조, 4, 4조의 사음보이다. 직유법, 은유법을 쓰고 있다. 주제는요. 그렇죠. 충신, 연주지사, 연군지사라며요. 그래서 연군지정 내지는 임을 향한 일편단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뛰어난 우리말 구사와 세련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 전체가 다 우리말 구사라고 보시면 돼요. 한자어를 뺀 모든 거. 그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말 구사와 관련된 자, 서포 김만중의 평가인데 김만중은요. 우리 구운몽 아시죠? 소설 구운몽. 그 구운몽을 쓴 작가예요. 그 사람이 서포만필이라는 글에서 이 삼인곡을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보는 것이 조금 더 나을 듯 싶습니다. 송강은 정철의 호죠. 자, 송강의 관동별곡 전후삼위인가 자, 삼위인곡과 송민곡을 얘기해요. 동방의 이소 중국 초나라 시인 구런이 지은 부예요. 부는 한시의 장르고요. 조정에서 쫓겨난 후에 시름을 노래한 서정시입니다. 그것은 문자로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악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구전하여 서로 이어받아 전해지고 혹은 한글로 써서 전해질 뿐이다. 어떤 사람이 칠원시로 관동별곡을 번역하였지만 아름답게 될 수가 없었다. 혹은 택당, 조선 중기학자입니다. 소시 어렸을 때 지은 뭐가 칠원시가 이라고도 하지만 그것은 옳지가 않다. 한글로 쓴 송강정철의 문학은 관동별곡이나 삼위인곡이나 송민곡은 한자나 칠원시로 번역할 수가 없다. 그만큼 우수하다. 구라마습이라는 인도 사람이 말하기를 천축인 인도인의 풍속은 가장 문체를 숭상하여 그들의 참불사 부처를 찬양하는 시는 극히 아름답다. 이것을 중국어 한자로 번역하면 뜻은 알 수가 있지만 그 문장의 표현과 기교는 알 수가 없다. 번역하기가 어렵다. 인도의 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한자로는 번역하기가 어렵다. 이게 뜬금없이 왜 튀어나오죠? 그래요. 번역문의 한계예요. 그 말은 우리 문학은 우리 글은 우리 글로 창작해야 한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좀 전에 송강정철의 우리말로 그려진 작품들은 한자나 칠원시로 번역하면 그 맛을 알기가 어렵다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치가 정녕 그럴 것이다. 번역으로는 문체가 손상된다. 사람의 마음이 입으로 표현된 것이 말이요. 말의 가락에 있는 것이 시가 문부이다. 사방의 말은 비록 같진 않더라도 진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의 말에 따라 가락을 맞춘다면 다 같이 천지를 감동을 시킨다. 사방의 말, 각 나라의 문학은 다 천지를 감동을 시킨다. 꼭 중국의 한자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학은 자기 말, 우리말을 버리고 다른 말을 배워서 표현한 것이니 다른 말, 한자어. 그 내용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과 같다.
결국 우리말을 버리고 한자만을 쓰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염집 골목길에서 나무꾼이나 물깃는 아낙네들이 에이야데야 하면서 서로 받는 노래가 비록 저속하다 하여도 민요죠. 그 진가를 따진다면 학사 대부들의 시부라고 하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논할 수가 없다. 즉 나무꾼이나 물깃는 아낙네들이 우리말로 부르는 그 노래도 그 가치가 있다. 왜? 진실성이 있거든요. 하물며 이 삼별곡 아까 얘기했죠? 관동별곡과 사미인곡과 송미인곡은 천기에 자바람이 있고 이 속에 비리함도 없으니 자고로 우리나라의 진짜 문장은 이 세 개뿐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논한다면 후미인곡, 우리는 송미인곡이라고 배워요. 송미인곡이 가장 높고, 즉 우리말로 쓰여져 있고, 관동별곡과 전미인곡, 사미인곡은 그래도 한자를 빌려서 수식을 하기는 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사미인곡이 낮다는 건 아니에요. 매우 높다죠. 단 이 세 편을 비교할 때 그 중에 송민곡이 최고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정도가 되겠네요. 결국 우리말의 우수성을 아주 잘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미인곡이나 송미인곡과 이 서포 김만중의 평가가 같이 엮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두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전개이다. 이거는 본사와 관련된 거죠. 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볼까요? 일단 봄, 매화가 나오죠. 매화가 나오면서 저 매화 꺾어내요. 님 계신데 보내고죠. 충절이 나타나고 있다. 여름, 님의 옷이죠. 님의 옷을 배곡함에 담아두고 님 계신데 보내고 싶어하는 화자의 정성이 드러나고 있다. 가을, 밝은 청광이죠. 청광 비춰내어 님 계신데 보내는 거죠. 화자의 충성심을 보내서 대낮같이 맹그소서 선정에 대한 소망도 드러나고 있었어요. 겨울, 양춘이죠. 그래서 소상남강이 이렇게 추운데 옥류고추가 얼마나 추운가 하면서 님에게 봄 햇살을 보내고 싶구나. 님에 대한 걱정.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가지고 님만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길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철의 사미인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